아까 뭐 여러 이제 중앙 행정 권력, 뭐 의회 권력 말씀하셨지만 또 올해 6월에는 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계속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 행보를 통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는 대구에 가셨더라고요. 예, 예. 대구 최고위 개최를 하셨고 대구라고 하니까 또 공교롭게도 저희 인터뷰 전에 딱 어떻게 보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예. 대구에 다녀오셔가지고 다녀오신 소감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한데 일단은 이 TK 지역은 국민의힘을 또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구가 정말 좋아졌느냐 이렇게 또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보니까 대구 경제가 파탄지경이다 이런 예. 얘기가 들려요. 그 언론에서 이제 전하 조국혁신당이 호남만 신경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사면 복권되고 난 뒤에 맨 처음에 방문한 곳이 포항, 구미, 대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구를 갔는데 네. 대구는 국민의힘이 뭐 수십 년간 일당 독점을 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대구 시민들, 대구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게 네. 지난해 대구 지역의 1인당 GRDP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 대구가. 시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으로 수십 년간 다 뽑아줬는데 대구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예요. 이걸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 그 1위인 울산에는 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전국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즉 제가 대구 시민들에게 뭐 정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국민의힘을 짝사랑하고 몰아줬는데 결과가 뭐냐 이게 왜 말이 됩니까? 그 35년, 33년 이 정도 동안 이런 식으로 몰아줬는데 꼴찌인 것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네. 이제 지방 권력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바꿔야 되고 또 국민의힘의 그 지방 권력자들이 다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다. 네. 이게 보수의 수치다. 정치적으로는 이 보수의 수치고 경제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바꿉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하면 대구 같은 경우 그 매년 대구의 청년들이 1만 명씩 대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보수의 아성이다, 국민의힘이 아성이다 하는데 실제 대구를 발전을 위해서 해놓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대구를 갔고 앞으로도 대구 경북 지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방문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험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지역인데 저도 이제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이 경제가 이렇게 대구가 또 어렵다는 게 청년들도 떠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말씀 과연 정치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 이건 이제 물을 수 있는 거고 또 행정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이거 물을 수 있는 결과네요. 그렇죠. 대구 의회 그리고 대구 의회와 시의회와 대구 뭐 시장 같은 거 다 대구시가 한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견제도 하지 않고 대구시가 잘못했더라도 비판도 하지 않고 네. 그냥 짬짬이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구 시의원들이 또는 대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구 시민들을 뭐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대구시가 실제 추락하더라도 다음에 또 뽑아주니까 계속 그런 행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구에 가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가겠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대구 경북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진정성을 또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뭐 이번 달에는 뭐 또 부산도 가시고 또 여러 이제 지역을 또 다 다니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부산 부울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부산, 다음 달 또는 이번 달에 경남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대구 경북보다는 좀 심하지 않지만 통상 말하는 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거기도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할 것이고 네. 조국혁신당의 이제 풀뿌리 조직을 만든다는 차원 외에도 이제 판을 한번 바꿔야겠다. 넓은 의미에서 영남 지역에 국민의힘이 이제 우세한 정당인데 이제 민주당과 연대하고 또 그쪽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해서 국민의힘의 그 지배 영역을 깨는 그런
지배 구도를 깨는 이런 활동을 계속 벌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남 험지에서는 민주당과 또 시민사회와 함께 손을 잡고 지방선거 임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호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호남은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그 지방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호남 지역이 오랫동안 민주화의 아성이었고 심장이었죠. 한국 민주주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호남 시민분들이 국민의힘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남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극우 심판을 해야 되고 내란 심판을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영남에는 작용을 하는데 호남에서는 당연히 작용을 안 해요. 그런 일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문제는 호남이 이제 민주주의의 아성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견인차 역할을 했긴 했지만 거기도 민주당이 오랫동안 또 일당 독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남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지 않고 있지만 또 내란 세력이 재집권을 할 가능성은 0이지만 네. 그 내에서 공천 문제 이런 또 지역 부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의원을 둘러싸고 뭐 1억을 줬다 만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른 차원에서 또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해 왔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 정치가 투명화되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남 담양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인 정철원 군수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유일하게 조국 혁신당이 담양 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담양 군수를 맡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남 전체에서 수혜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담양이 전남 전체에서 2위인가 3위인가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네. 전남에서 삶의 질 1위로 담양이 1위를 그래요? 차지했습니다. 그 말은 정철원 군수나 조국혁신당이 뭐 윤석열, 김건희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근데 정철원 군수가 그 당선되었는데 삶의 질이 1위가 됐단 말입니다. 그거 담양 국민들에게 나쁜 일이 전혀 아니죠. 이런 식의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호남 전체의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역에서는 이게 조국 혁신당이 왜 이 호남에서만 경쟁하려고 그러냐. 이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여기 와서 호남에서 또 이렇게 후보를 내고 당선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저희가 후보를 호남에만 내겠습니까? 아니죠. 경북에도 내고요. 경남에도 내고 부산에도 다 냅니다. 다 내는데 이제 호남에서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이러다 보니까 왜 호남에만 내느냐라는 잘못된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호남에도 내고 영남에도 내고 서울에도 내죠. 저희가 기초의원 후보들을 많이 냅니다. 다 네. 낸다. 근데 호남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이 오랫동안 거의 다 그 기초의원들을 다 당선 출마를 시키면 당선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몫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12석 차지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도 차지했고 그 대신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 혁신당 때문에 의석수가 좀 줄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12명 된 게 나라 전체 뭐 부작용을나 나쁜 일을 겪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정철원 군수 케이스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번 지방선거 이제 목표랄까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는 큰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전 나라 전체로 봐서는 극우, 내란, 친윤 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법적 심판은 이제 특검 또는 검찰,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네. 이제 맡겨두면 되죠. 물론 저희는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지만 기본 주체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근데 정치적 심판이 남았습니다. 나라 전체에서 극우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죠.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선거란 게 중앙 그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돈봉투 사건 같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지역 부패를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부패를 없애고 활성화하고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또 지역에 도움이 되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목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의 이제 목표도 목표지만 조국 대표, 우리 대표님의 지방선거에서의 행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것이냐, 재보궐선거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여러 가지 관측과 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는 많은 언론에서 저 개인만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당적 차원에서 목표는 저희가 국회의원 12만 있고 그리고 한 명의 기초단체장만 있는데 예. 지역 조직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의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게 호남이든 영남이든 기초의원을 많이 배출해서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당으로서는 가장 큰 목표고 그 속에서 저도 당연히 선거에 나가야 될 건데 근데 기초의원 후보 등록 예정일은 마감일은 뭐 2월 정도 되는 예비 후보는 2월인 것 같고 또 공직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3월에 네. 그만둬야 되고 국회의원분들은 뭐 5월인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윤곽들이 잡히고 나면 한 뭐 3월 정도에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초의원 후보들 또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확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자리도 뭐 한 4월 정도는 대부분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정리되면 가장 마지막에 제가 어디로 갈 건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뭐 어디든 열려 있고 예. 제가 뭐 부산에 가면 부산시장 출마하라 그러고 또 어딜 가면 또 어디 출마하라 그러시고 그래서 참 제가 손오공도 아니고 마음이 참 조국이 여러 명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한 군데밖에 갈 수 없어서 네. 맨 마지막에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럼 판단하실 때 민주당과의 어떤 뭐 소통이나 교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런 테이블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서로 아까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1대1 후보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반드시 교체해야 되거든요. 부산시장도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광주나 뭐 전주 같은 경우 걱정하지 않죠. 또 경기는 수성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협의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조국 거기에 따라서 그 협의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표님의 거취도 정해질 테니 네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좀 필요해 보인다. 네네. 이제 시작이기 이제 때문에 시작이다. 네. 각 당이 후보를 내고 저 전략을 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봄이 되면 서로 협의 테이블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 거취도 그 즈음에 결정해야 되니까 봄이 되면 서로 자연스럽게 논의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